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선수를 영입했는데 그 선수가 너무 부진하면 구단과 팬들 모두 참담할 수밖에 없죠. 물론 비싼 돈을 썼기 때문에 부진해도 좀 더 지켜보는 경우가 대부분. 기다리다 보면 토트넘의 손흥민이나 바르셀로나의 하피냐처럼 적응기를 지나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긴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비싼 돈을 들여서 영입했는데 단 한 시즌 만에 방출돼버린 선수들 8명을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못하니까 우선 임대를 보냈던 선수들은 너무 많아서 제외했고 한 시즌 만에 바로 이적으로 나간 선수들을 선정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0년대 후반 바르셀로나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참담한 영입생들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보다는 싸게 영입했지만 그래도 실패했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영입생이 또 한 명 있었죠. 바로 2018년 프랑스 보르도에서 바르셀로나에 합류했던 당시 환율로 530억가량에 이적한 말콤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 합류 전이었던 17-18 시즌 보르도에서 38경기 12골 8도움 양발을 모두 활용하면서 측면을 파괴시킬 수 있는 윙어로 말콤은 17-18 시즌 보르도의 핵심 공격 자원으로 만기하게 되고 당시 21살의 이 어린 선수가 선택한 다음 클럽은 바로 바르셀로나가 됐었죠. 하지만 이 기대를 받고 영입된 브라질 유망주는 영상 주제를 보면 알 수 있듯 폭망. 말콤은 18-19 시즌 바르셀로나 합류 첫 시즌 부상과 부진, 영입생이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모두 보여주고 말았고 18-19 시즌 총 24경기 4골 2도움을 기록하며 부진한 첫 시즌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 24경기 중 13경기가 교체 출전. 물론 한 시즌 더 기회를 줄 수도 있었겠지만 러시아 리그의 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부진했던 말콤을 540억, 영입했던 금액과 거의 비슷하게 지불하게 되면서 말콤의 바르셀로나 생활은 딱 한 시즌으로 마무리되게 되죠.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말콤은 보르도를 떠날 당시 AS 로마 이적에 아주 근접했었지만 바르셀로나가 관심을 보이면서 급작스럽게 바르셀로나로 합류했던 상황이었는데 말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돌이키고 싶었을지도. 2011년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FC 포르투에서 콜롬비아 출신의 공격수를 영입해 꿀을 아주 제대로 빨았고 그 기억이 좋았는지 4년 뒤였던 2015년 또 한 번 포르투에서 콜롬비아 출신 공격수를 영입하게 됩니다. 바로 2015년 3,500만 유로, 당시 환율로 430억가량의 이적료를 지불했던 잭슨 마르티네스의 영입이었죠. 이 430억의 금액은 당시 기준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최다 이적료 2위 기록이었는데 포르투에서 뛰었던 3시즌 동안 3시즌 연속 리그 득점왕을 달성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마르티네스에게 많은 투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긴 했죠. 하지만 클럽 레코드 2위를 기록하며 기대를 받고 영입된 잭슨 마르티네스는 단 한 시즌 만에, 아니 한 시즌도 아니고 반 시즌 만에 팀을 떠나게 됩니다. 마르티네스는 15-16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총 22경기에 출전해 딱 3골. 득점력 보강을 위해 영입된 선수였지만 그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고 심지어 이 첫 시즌에 부상도 있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을 실망시키기엔 충분했죠. 그래도 430억이라는 거액을 들였던 선수라 좀 더 지켜볼 가능성도 있었는데 아틀레티코는 고작 반 시즌 만에 마르티네스의 방출을 선택.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르티네스의 영입을 원했던 클럽이 당시 황사먼이라고 불렸던 중국 리그로의 이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광저우 에버그란데는 2016년 2월 마르티네스에게 530억의 금액을 투자했고 아틀레티코가 이적 제안을 거절하고 좀 더 지켜볼 가능성도 있었지만 영입했던 금액보다 많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고 마르티네스의 스페인 생활은 그렇게 반 시즌 만에 끝나게 됐습니다. 사실 영입 한 시즌 만에 방출을 하더라도 앞에 두 선수는 그래도 샀던 금액을 회수하고 판매했던 경우인데 지금부터 나올 선수들은 영입했던 금액보다도 적게 받고 팔았던 선수들이 나올 예정. 우선 2022년 550억가량의 바이에른 뮌헨으로 합류했던 사디오 마네가 있었죠. 15-16 시즌을 앞두고 리버풀에 합류해서 21-22 시즌까지 마네는 리버풀에서 일명 마누라 라인으로 불렸던 쓰리톱을 구성하면서 리버풀의 수건이었던 프리미어리그 우승의 주축으로 활약한 선수였죠. 리버풀에서 6시즌 동안 총 269경기 120골. 마네는 리버풀에서 자신의 황금기를 보내게 되는데 2022년 마네는 정들었던 리버풀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그 행선지가 됐던 것이 바로 바이에른 뮌헨이었죠. 2022년 당시 30살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은 더 활약이 가능했을 나이였고 거기에 팀의 주포였던 레반도프스키마저 팀을 떠났기 때문에 뮌헨은 마네에게 새로운 득점원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선수가 스타일은 명확히 다르지만 뮌헨은 22-23 시즌 마네를 제로톱으로 활약하면서 그 득점력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는 딱 한 시즌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경기력이야 새로운 리그에 적응해야 했기 때문에 아쉬울 순 있었겠지만 더 큰 문제였던 것은 팀 분위기까지 망치고 말았다는 점. 마네는 시즌 도중 리로이 사네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팀 케미스트리마저 박살내고 말았고, 그렇지 않아도 아쉬운 폼을 보이고 있던 마네가 동료들과 문제까지 일으키자 미네는 결국 마네를 한 시즌 만에 정리하게 되죠. 결국 2022년 550억가량에 영입된 마네는 1년 후 430억가량의 사우디 무대로 떠나게 됐고, 미네는 원금 회수까지는 실패. 결국 공격수를 영입하는데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해야만 했습니다. 18-19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서는 전반기 동안 미친 활약을 보여준 공격수가 있었죠. 18-19 시즌 전반기에 리그 19경기 13골, 컵 경기에서 2경기 6골, 총 21경기에서 무려 19골을 폭격하면서 미친 파괴력을 보여준 제노아의 공격수 크시슈토프 피용테크였죠. 특히 피용테크는 시즌 초 2라운드부터 8라운드까지 7경기 연속 득점, 7경기에서 9골을 넣는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줬고, 이런 득점력은 강팀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죠. 결국 이 피용테크를 영입한 팀은 바로 AC 밀란. 밀란은 시즌이 끝날 때까진 기다릴 수 없었는지 2019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450억가량의 이적료의 피용테크를 영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 주제에 맞지 않게 피용테크는 18-19 시즌 후반기는 AC 밀란에서 흡족할 만한 활약을 보여줬죠. 피용테크는 18-19 시즌 후반기에도 시즌 21경기 11골, 여전히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AC 밀란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 시즌이었죠. 18-19 시즌 전반기 맹활약을 보였던 선수가 맞는 건지, 그 다음 19-20 시즌 전반기 피용테크의 성적은 리그 18경기 4골, 심지어 그 4골 중 3골이 페널티였을 정도로 극심한 부진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 19-20 시즌 절반이 지났을 19라운드까지 AC 밀란은 리그 10위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밀란은 피용테크를 영입한 지 딱 1년 만에 피용테크를 방출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450억가량의 밀란으로 합류했던 피용테크는 300억의 독일 헤르타 베를린으로 이적,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19-20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AC 밀란은 피용테크가 부진하자 세리에의 왕을 영입했었기 때문에 이분이 오셨으니 피용테크가 나가야지 그럼. 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웨스트햄은 리그 7위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만들어준 선수가 12골을 넣은 제러드 보웬, 윙어 선수였기 때문에 최전방에 대한 보강이 필요해 보였죠. 그래서 22-23 시즌을 앞두고 웨스트햄은 500억의 거금을 투입해서 최전방 공격수를 영입하게 됐으니, 그 주인공이 이탈리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던 잘루카 스카마카였습니다. 21-22 시즌 사수올로에서 리그 36경기 16골, 스카마카는 이탈리아 대표팀으로도 뽑히기 시작했던 공격수였던 터라 웨스트햄은 500억이라는 통큰 투자를 감행했는데, 이 영입도 실패로 남게 됐죠. 다른 건 둘째치고 22-23 시즌 웨스트햄으로 합류했던 스카마카를 괴롭혔던 것은 바로 부상. 스카마카는 22-23 시즌 부상으로만 29경기를 결장하게 됐고, 출전했던 경기에서는 27경기 8골, 아예 득점을 못한 건 아니었지만 웨스트햄이 이 유리몸 기질을 보이는 공격수를 신뢰하지 못하면서 스카마카의 프리미어리그 생활은 딱 한 시즌 만에 끝나게 됐습니다. 500억을 들여서 영입한 스카마카는 아탈란타로 판매될 때는 360억, 부진과 부상을 겪은 선수를 제값에 판매할 수는 없는 일이었고, 웨스트햄은 여전히 아쉬웠던 공격진 뎁스와 함께 22-23 시즌 리그에서 참담한 성적을 거두고 말았죠. 물론 컨퍼런스 리그 우승이라는 대업을 이 시즌에 달성하긴 했지만요. 이번 24-25 시즌을 앞두고도 이적 한 시즌 만에 유니폼을 바꿔 입은 선수가 나왔죠. 바로 2024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우루과이 출신 미드필더 마누엘 우가르테였습니다. 우가르테는 빅리그는 아니었지만 21-22 시즌 포르투갈의 스포르팅에 합류하면서부터 크게 주목받는 유망주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보여주는 적극적인 수비가 장점이었던 선수, 스포르팅에 합류했을 당시 20살에 불과한 유망주였지만 21-22 시즌 38경기, 22-23 시즌 47경기, 특히 22-23 시즌엔 스포르팅 선수 중 유일하게 리그 올해의 팀에 선정됐을 정도로 이 우가르테는 특급 유망주라고 불릴 활약을 선보인 바 있었죠. 그리고 잠재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유망주를 빅클럽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고, 2023년 우가르테는 PSG의 선택을 받아 850억이라는 거액의 이적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PSG라는 클럽이 엄청난 이적료를 투자하는 클럽이라 우가르테의 이적료가 평범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850억이라는 금액은 분명 매우 큰 이적료였는데 이 우가르테도 딱 한 시즌 만에 그 PSG를 떠나게 됐죠.
점유를 중시하는 엘리키 감독의 PSG에서 우가르테는 다소 투박함이 더 눈에 띄는 선수였고 23-24 시즌 PSG에서 총 37경기를 소화하긴 했지만 중요한 경기에서는 기회를 받지 못하는 선수였죠. 그래도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였기 때문에 우가르테도 두고두고 키워볼 여지는 있었지만 2024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우가르테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우가르테는 PSG 생활을 딱 한 시즌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진하긴 했지만 PSG로 이적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유망주였기 때문에 맨유는 우가르테를 영입하는데 740억가량의 이적료를 투자해야만 했죠. 그래도 원금 비슷하게 회수에는 성공한 PSG. 물론 우가르테가 이번 시즌 맨유에서 여전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보이곤 있지만 확실히 PSG 시절보다는 나은 모습이기 때문에 맨유에서는 바로 쫓겨날 이유는 없어 보이네요. 14-15 시즌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남을 만한 최악의 공격진을 구성했던 팀이었죠. 일명 램발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14-15 시즌 리그 2골을 기록한 리키 램버트, 리그 1골에 마리오 발로텔리, 마찬가지로 리그 1골에 파비오 보리니까지 이 3명의 선수가 리버풀과 함께했던 시즌이 바로 14-15 시즌이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고 나니 리버풀은 15-16 시즌을 앞두고 최전방 공격수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고 결국 4,650만 유로, 10년 전 환율로 58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공격수 한 명을 영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아스톤빌라의 핵심으로 활약 중이었던 크리스티안 벤테케였죠. 지금과는 다르게 하위권을 전전하던 당시 아스톤빌라에서 3시즌 동안 리그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벤테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상황이었고 하위권 팀에서 이 정도다? 리버풀은 본인들과 함께라면 벤테케가 더 성공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죠. 하지만 15-16 시즌 리버풀 소속의 벤테케는 시즌 42경기 10골, 빌라 시절보다는 확실하게 아쉬운 득점력을 보여줬고 시즌 도중 2번이나 부상도 당하면서 리버풀에게 확신은 주지 못하게 됐죠. 그래도 드린 금액이 있으니 한 시즌 더 기다려볼 만도 했겠지만 리버풀 첫 시즌 후 벤테케는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강한 구애를 받게 되고 결국 벤테케 영입에 580억가량을 썼던 리버풀이었지만 팰리스에 팔 때는 380억가량, 원금 회수에 실패한 채 한 시즌 만에 벤테케를 정리하게 됐죠. 14-15 시즌을 앞둔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리버풀을 떠나 바르셀로나에 합류했던 루이스 수아레즈,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던 하메스 로드리게스, 이 두 명의 선수가 가장 비싼 이적료를 기록하게 되는데 사실 이 두 선수 말고도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거의 비슷한 이적료, 총 7,500만 유로, 당시 환율로 1,000억이라는 이적료를 기록했던 이 선수의 이적도 놀라웠다고 할 수 있죠. 바로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클럽 레코드 기록을 세웠던 이적, 앙헬 디마리아의 맨유 이적이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이 맨유를 떠난 후 처음 맞이했던 13-14 시즌, 맨유는 리그 7위라는 1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부진을 겪게 되고 이런 부진을 겪자 투자를 피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대상이 됐던 것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지만 주인공은 될 수 없었던 앙헬 디마리아였죠. 결국 2014년 맨유는 1,00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이 디마리아를 영입하게 되고 감독도 새롭게 부임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14-15 시즌을 준비하게 되죠. 하지만 디마리아가 한 시즌 만에 팀을 떠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겠죠. 디마리아는 14-15 시즌 총 32경기 4골 11도움, 스탯 자체로는 어느 정도 제 몫을 해줬다고 할 수 있지만 디마리아는 14-15 시즌 짜잘짜잘한 부상으로 결장하는 경기가 많았고 거기에 집에 강도가 침입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잉글랜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결국 디마리아는 맨유 이적 한 시즌 만에 도망치듯 PSG로의 이적을 선택하게 되고 그나마 다행이라면 맨유는 6,300만 유로, 780억가량의 이적료를 챙기면서 원금 회수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영입할 때만 해도 디마리아가 맨유에서 이럴 줄은 몰랐으니 어느 정도 회수를 했다는 점으로 맨유에겐 다행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비싼 이적료를 들여 영입했는데 부진으로 1년 만에 팀을 떠났던 선수들 8명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영입을 진행한 팀들도 한 시즌 만에 그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